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전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역시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관들의 부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모두 다 안 부른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화면들을 못 봤습니다만 임명장을 수여할 때 모습만 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때문에 다른 장관, 위원장들의 배우자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데 예년 같으면 대통령이 중간에 서고 장관 임명자 그리고 그 옆에는 배우자가 섰습니다. 이번에는 1대1 두 명만 찍는 것을 보니까 다른 장관들, 위원장들의 부인이나 배우자도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 다른 장관들이 기분이 좀 나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와대의 장관 임명장 수여식은 다른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국에 대한 임명이 갖는 그 가치 또는 그 후폭풍,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오늘 아주 묘했던, 아주 이상했던 청와대의 장관 임명식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청와대 장관 임명식 수여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원래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면요, 웃음이 터져나오고 이를 지켜보던 청와대 참모들도 박수도 치고 웃습니다. 환담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들처럼 모두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들 벌벌 떠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색된 분위기에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옛날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어서서 이 장관 임명장 수여한 뒤에 소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배우자들과 다 둘러 앉아서 웃음꽃이 피는 가운데 뭐 이게 어땠고 저게 어땠고 힘드셨죠? 이렇게 뭐 반대가 많으면 장관 오래 한답니다. 이런 덕담이 오고 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명식을 마친 뒤 연단에서 했던 연설도 희한했습니다. 끝날 때 사람들이 끝난 줄 몰랐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끝나면 박수도 치고 웃고 하는데 오늘은 이게 끝난 건지 만 건지 좀 찝찝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왜 이런 중계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 열받았을 겁니다. 마치 공포 속에서 치러지는 독재 정권의 무슨 행사 같았습니다. 다들 경색되어서 뒤에 앉아있는 청와대 관리들 웃음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침묵 또는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 얼굴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청와대 공무원들이 기분 좋아서 일할 마음이 나고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구나가 아니라 다들 마치 무슨 벌 서는 사람들처럼 뒤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떨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도살장 같은 분위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장관 임명식장이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고 불쾌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5분 정도 됐을까요? 그 연설은 조국을 위한 스피치 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피해자 신분 혹은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국 본인부터가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여기다 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합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검찰에 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어떻게 합니까?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아마 스피치의 한 7할 정도를 조국을 위한 헌사로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조국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줬다. 그 마무리를 맡긴다. 권력기관이 뭘 말하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을 이제 개혁해라는 건데 법무부 장관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라. 이런 대통령의 스피치는 혹시라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이걸 보고 무슨 잠꼬대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중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임명합니까?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대로 될까요? 왜 그러면 그 앞에서 본인에 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오늘 이 장관 임명장 수여식 자리를 조국을 위한 자리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조국 때문에 다른 장관들은 배우자도 동반 못하는 이런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중계를 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개인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입니다. 검찰개혁을 조국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침울한 표정입니다. 내가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이런 불쾌한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은 함부로 못하지만 이 짧은 스피치 속에서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는 조국 개인의 책임을 시스템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 대해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뭘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제도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니 말도 안 되게 한영 외고 2학년짜리 학생이 대학교 의학, 영어 논문 국가로부터 2,5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아서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에 제일 저자로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일들은 다른 학생들은 없습니다. 조국 개인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비겁합니다. 또 서울대 법대 인턴, 대학생들만 하는 인턴을 고등학생 이례적으로 하고 또 이 증명서도
위력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가족의 문제입니다. 또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기소된 이유가 뭡니까?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그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P가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회사에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후보자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개인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렁뚱땅 조국을 보호하려고 이런 말을 하십니까? 자, 오늘 황교안 대표가 말했습니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말 못할 특수한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특수한 말 못할 뭔가 약점 잡혔습니까? 아니면 무슨 공동체입니까? 왜 자르지를 못합니까? 조국 말고도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스피치는 잠꼬대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어쨌든 청와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생중계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창피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앞으로 그 말로가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 그걸 또 생중계까지 합니까? 국민들 염장 들을 일이 있습니까?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